17일 남았어요, 지금. 시간은 빨리 가네. 이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심리가 그렇게 바뀌는데. 안 그래? 안 그런가 보네. 야. 자, 빨리 들어오세요. 이제 수업합니다. 잘 봤어요? 오늘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요약지 꺼내놓으세요. 옆에 요약지. 요약지 꺼내놓고 확인할 것 바로바로 확인하게끔. 자, 요약집.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중 중개업이 성립하기 위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끼리 그랬죠? 그러면 중개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업이죠? 그럼 이 중개는 뭐예요? 중개는?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견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이 거래를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나 없나 이제 이걸 찾으면 되는데 법정 중개 대상물은 들어가죠, 여기? 예. 두 번째, 사무소 개설 등록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골라야 되겠네요? 답 몇 번? 3번 나왔네요. 답 3번 나왔잖아요. 그 앞에 맨 앞부분 이거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뭐 10초가 걸려, 20초가 걸려, 이게. 푸는 요령. 다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바로 3번 골랐어요? 그런데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딱 고르면 되죠, 이건지. 자. 그 다음에 디귿 다른 사람의 의뢰. 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업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격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니을 들어가야 되고. 일정한 보수, 업이 되려면 필요하죠. 근데 일회성 딱 한 번은 업이 아니죠. 비읍 골라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아는 것만 가지고 골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제 뭐 복잡하게 보이는데 의외로 간단한 거죠. 자, 2번. 임목 거래를 중개할 때 주의해야 될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그런데 1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자, 임목에 관한 법률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임목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임목 소재지 수종 수량. 수종은 나무의 종류, 나무 개수 다 상관없어요. 자, 아무거나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재지는 어디에 있고 수종, 나무의 종류는 뭐고 개수는 몇 개냐 이런 거 하려면 뭘 봐야 돼요? 임목등록원부.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 같으면 대장 있고 등기부 있잖아요. 임목등록원부가 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목에 대해서는 이걸 봐야 된다. 그 얘기고. 3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임목등록원부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겠죠? 네, 같은 얘기. 자, 4번. 지상권자나 또는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 목적인 경우에는 지상권자나 임차인은 저당권자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죠. 그러면 저당권자 권리가 날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임목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과는 달리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 객체는 안 되죠? 소유권 객체만 되지 저당권 객체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갑은 개공사 의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한다.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 바르게 묶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 의뢰 이렇게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데 갑이 여기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등록을 신청하는 거죠. 네. 자, 등록 신청. 그럼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실여사. 근데 이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대신에 뭘 내야 돼요? 을한테 승낙서 받아서 낸다고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자격증 4번 내요?
실료사 없잖아요. 자격증. 자격증은 뭔 원본이야, 원본. 하여튼 답을 짜 맞추지 말고. 또 뒷골 땡겨, 지금. 저 아직까지 안 나왔어. 이거 약을 먹어도 안 나요. 지금 제 가방에 약봉지만 있는데 병원만 제가 지금. 지난주에 청주 종합병원 갔는데 거기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약만 5일치 지어주는데 안 나와.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2주째 되고 있어, 2주째. 그래서 오늘 전주에서 신경외과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신경외과를 가야 되는데, 누가? 내과가 아니라. 에? 그래서, 여기 잘하는 데 있어요, 아는데? 응? 맞아, 골고루 가. 지금 내과 2번, 한의원 1번, 지난주 그 목요일날 청주 가서 청주 송모병원 엄청 큰 대형 병원 거기 1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경외과로 가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치료받고 하면 낫는다 이런 게 있는데 머리 아픈 거는요. 이건 좀 막 신경 써야 되니까 이 상태로 놔둘 수가 없어요, 이거. 말로는 쉬어주고 뭐 스트레칭이라 그러는데 지금 한참 바빠요. 또 교재 써야 되지 뭐. 그리고 또 제가 그랬죠. 막판 되면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방금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요. 네. 자, 그래서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등록 환청 진해가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수료증 사본 내야 돼, 안 내야 돼? 여기 내죠? 실무요. 그런데 이제 실무기 수료증 사본도 뭐예요? 이것도 우리 이번에 추가네. 등록 환청이 뭔가 전자적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면 안 내도 된다 그랬죠?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말 없으니까 일단 낸다 하면 되고. 자, 그럼 니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서류 들어가요? 아니죠. 이때는 보증하지도 않죠. 보증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그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건형 사진 들어가죠? 이거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승낙서 들어가죠? 예, 승낙서 들어가.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안 되죠? 이거는 진해가 확인한 거죠? 등록관청 진해가 확인하는 거. 자, 그래 답은 몇 번? 2번. 뭐 박스 복잡하게 보이지만 쉬워요, 지금. 자, 4번.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는, 그럼 등록 효력 소멸되는 거 3가지 뭐예요?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 다음에 폐업 신고를 했다. 자, 그러면 효력이 소멸된 경우니까 몇 번? 몇 번? 2번? 2번은 벌금을 받으면 결격이죠. 결격이면 필요적 취소니까 취소를 때려야 되죠. 아니, 취소 때렸단 말이 없잖아요. 자, 다시 합니다. 소멸되는 거 3가지. 사망, 해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3번째, 폐업 신고. 이 3개가 소멸사유잖아요. 그런데 2번은 결격은 되는데 취소 때렸단 말이 없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이 개공사가 벌금을 300만, 500만 받아서 결격인지 아닌지 진해가 확인을 해서 처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벌금 받았던 거 몰라. 모르니까 개공사는 계속 영업을 합니다. 등록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잖아요.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자,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5번. 법인 해산했다고 그랬잖아요. 해산했으니까 5번이 소멸. 자,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 그러니까 사망이나 해산은 사부결격에서 필요적 취소 사유이지만 사망, 해산은 더 이상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취소 처분 안 때려도 사망과 해산은 바로 소멸. 아니, 이거 거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 거저 죽는 문제를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해서 틀리면 안 되는데. 자, 그럼 또 다른 분 몇 번 했어요? 1번, 등록 후. 등록 받았잖아요. 등록을 받았으니까 등록 살아있죠.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도 뭐야? 3개월 지나도 업무를 개시 안 했으면 뭐 위반이라고 그랬어요? 휴업신고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등록을 했으면 3개월 이내에 업무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하지 않으면 휴업처럼 취급하겠다. 그래서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때는 휴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휴업신고 안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100만 원이냐 과태료 받죠. 등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록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그 등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등록이 살아있죠. 100만 원이냐 과태료만 받아요. 그 다음에 3번은 폐업 신고하지 않고
폐업 신고 안 했죠?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샷대문 내려놓고 나 그냥 때려쳤어 이런 걸 사실상 폐업이에요. 그럼 등록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죠. 폐업 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가 되어야 효력이 없어지죠. 4번 대표자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 갈아치우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죽는 문제인데 좀 놓쳤어 우리가. 자 5번 이것도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계속 나오고 있죠. 5번 도대체 몇 번까지 나와야 틀리나 이제 확인하려면 이제 다음 주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은 중개업을 하다가 2018년 2월 1일 중개업을 폐업했어요. 그러다가 8월 1일 다시 등록했어요. 몇 개월 만에 등록했어요? 2, 3, 4, 5, 6, 7. 6개월이죠? 자, 6개월 만에 다시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던 중 폐업 전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로 인해 9월 1일 등록이 취소됐어요. 자, 그럼 등록이 취소된 몇 년간 결격? 3년간 결격인데 폐업 기간 빼준다고 그랬죠? 그럼 3년에서 폐업 기간 6개월 빼주니까 얼마? 2년 6개월. 산수죠, 산수.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산수. 자, 그래 답은 몇 번? 4번. 왜? 이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나타나면 때린다 이 말이에요. 예? 전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지금 폐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 그리고 폐업 기간이 얼마예요? 6개월 됐죠. 그리고 재등록했죠. 그런데 재등록했는데 알고 봤더니 폐업하기 전 위반행위가 뭐예요? 그 위반행위, 법정부 초과받은 위반행위로 처벌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처분 안 받고 도망가니라고 뭘 못 봐요. 이런 걸 문제 풀 때 이런 걸.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갔다가 나타나면 봐줘야 돼?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가 패야 돼? 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등록 취소 사유니까 등록 취소 때려요. 그럼 3년의 결격에서 이 폐업 기간을 뭐 한다? 빼준다. 6개월 빼주니까 2년 6개월.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이거.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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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재등록 자체를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이 논이라고 어영부영하니라고 그걸 확인을 안 해가지고 받아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믿으면 네. 아니 근데 이것은 그런 거 필요 없이 법 조문 얘기잖아요. 우리 법 조문에서 이렇게 때리면 얘기니까 뭐 실무적으로 당연히 이제 위반행위가 있는데 도망갔다 그러면 안 봐주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찾아요? 못 찾지. 그러니까 덕진구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중개업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폐업했어요. 덕진구 또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적발돼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덕진구로 가야 돼? 완산구로 가야 돼? 완산구로 가면 그쪽 공무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니면 또 이 사람이 저기 광주 갈 수 있고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6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이것은 단순히 아까 우리 많이 했잖아요. 3년에서 폐업기간 공지한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막 상상력 동원해가지고 막 실무적인 거 다 동원해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험은 간단한 거예요. 자, 6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법인인 개공사가 서로 차이가 없는 거. 자, 첫 번째 중개대상물 보험이 차이 없나요? 그렇죠. 법정 중개대상물은 공통으로 다 중개할 수 있죠. 차이가 없는 걸 골라라 그러니까 기업 골라야죠. 그 다음 겸업 가능한 업무 범위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법인은 6개만 되고 개인은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고. 분사물 설치는 누구만? 그렇죠. 법인만. 사무소 설치 면적? 차이 없죠. 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건 골라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증 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죠. 고용 가능한 고용인 수 차이 없죠. 등록할 인장 차이가 있죠. 이거는 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7번. 자, 법인인 개공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그랬습니다. 법인. 그럼 이제 법인은 우리가 6개 그거 떠올리면 되죠? 자, 상업용 건축물 토지라고 그랬는데 토지는 해외 못해요. 안 되고. 부동산 이용 개발업도 못하죠? 부동산 이용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지. 직접 이거 못하고. 그 다음 의뢰인 대상이 아니라 누구? 개공사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불소되는 용역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알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 5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인데 주택이건 상가건 몇 채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주택과 상가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상가는 뭐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주택은 세대수가 몇 세대냐 상관없이 분양대행업은 한다. 답은 5번. 자, 8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분사무소 설치하여 중개업을 이용하고 있다. 다음 각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바르게 된 거 그랬는데. 자,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을 어디다 해야 돼요? 주사무소니까 어디? 그렇죠. 강남구청장. 그 다음 분사무소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이전했어요. 이전 신고 어디다? 강남구청장 주사무소 돼야 되니까. 그 다음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한 중개를 완성했을 때 적용되는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죠. 그러니까 경기도조례. 그래서 경기도조례. 그럼 답 몇 번? 4번. 9번 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울 줄 알고 5주차를 먼저 보고 4주차를 좀 시험 보기 직전에 기분 좋게 점수 잘 나오게 하려고 순서를 바꿨는데 잘못 바꾼 것 같네. 지금 보니까 4주차가 더 어려울 것 같네. 자, 지금 9번. 왜냐면 여러분이 박스만 나오면 어려워하니까 지금 그래요. 박스만 나오면. 내용은 쉽게 냈는데 지금 보니까.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칙 6조양 중개인이죠.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것만 쓰면 안 되지. 부동산 중개는 쓸 수 있죠. 이거 써야죠. 이거. 자,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 2번 개공사는 중개사무소 상호에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사 성명을 표기해라. 또 나오네. 지겹도록 나오죠. 상호에다 성명을 표기하는 게 아니라 5개 광고물에 표기하라. 이거 5개 광고. 3번 법인인 개공사 주사무소나 분사무소 5개 광고물에는 대표자 성명 그러는데 뭔 책임자야? 주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그래야죠. 봐봐. 그러니까 읽다 보면 뒤에 것만 기억나잖아. 앞에 거 기억 안 나고. 그러니까 책임자 이렇게 하지 여러분. 자, 4번 개공사는 중개사무소 간판에 성명을 표기할 경우에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해라. 맞죠? 이거 맞네. 자, 개공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공사 성명 표기와 관련하여 이를 위반한 1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죠. 과태료. 자, 답은 4번. 자, 10번입니다. 인장 등록 옳지 않은 거. 자, 개공사는 등록 신청 시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되죠. 할 수 있다 이래야지. 왜냐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가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그런데 등록 신청할 때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개인인 개공사 등록 인장은 뭐냐?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는데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되고. 3번 개공사는 중개를 하기 위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등록된 인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법적 효력은 아무 상관없죠? 유효. 4번 개공사가 등록 인장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러죠? 소공사는 자격정지. 그 다음 5번 개공사가 중개업과 경매대상 부동산 매수신청 대리업을 겸하고 있을 때 매수신청 대리 업무할 때도 등록 인장 사용해라 그랬죠? 예. 자, 그럼 답은 1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과 존속입니다. 비교를 해놨네요. 틀린 거.
양자 모두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계약 자체적으로 이제 그 서식에 보면 이렇게 하시오라고 규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당사자 약정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서식에 보면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몰라도 어때요? 이 계약이 정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요. 자, 2번 양자 모두 개공사가 적극적 중개 완성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가요? 전속으로 의뢰 받았어도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없어요. 자, 3번. 양자 모두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당사자 간 약정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건 맞아, 이거는. 일반이나 전속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이게 서식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4번. 개공사가 중개계약서 작성 시 양자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벌써 틀렸네. 일반은 법정 서식이 있지만 거기다 작성해야 될 의무가 없죠. 예.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 당해 중개계약에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른 개공사한테 의뢰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전속은 그렇게 했다가는 위약금 물어야죠. 예.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암기하면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그러죠? 그런데 이거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방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 이러면 되죠? 자, 수도꼭지 방에 들어서 틀면 되죠? 교육시설. 학교가 방에 있어요? 아니죠? 비선호시설. 쓰레기 소각장이 방에 있는 거 아니죠? 일조량. 방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죠. 소음. 창문 열어봐야 알 수 있죠. 벽면 도배 당연히 방에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이 방에 있어요? 없고. 전기시설. 스위치 켜봐야 되니까 방에 있죠? 난방. 보일러 잘 작동이 돼서 따뜻한 거 앉아봐야죠. 엉덩이 깔고 앉아봐야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 도로는요? 밖에 있죠? 자, 그러니까 총 몇 개? 그렇죠. 6개. 이렇게. 왜? 또 할 수 없는 거 골랐어, 또? 자, 개수는 반드시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지 틀린 거 고르라고 했는지 답 체크할 때 한 번 더 보라고 그랬어요. 이런 실수 안 하려면 다 골라놓고 또 틀리니까. 자, 13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거 그랬죠. 그럼 이제 매무수고 증직도 고르면 되죠. 자, 갑 개공사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그냥 중개한 거죠. 200세대 아파트에 대해 분양 대행을 의뢰받아 업무를 하던 중 을 개공사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이거 뭐예요? 자기 필요에서 매매를 한 번 한 거죠. 이건 상관없죠. 주택 매매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의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으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 의뢰인과 개공사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일방 대리죠. 직접 거래가 아니라. 위임을 받아 그랬잖아요. 대리권을 받아서 한쪽을 대리받아 한 거니까 이런 것은 일방 대리. 일방 대리는 금쟁이다 아니다? 그렇죠. 아니죠. 자, 정개공사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그럼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고 중개대상물 매매업이니까 뭐예요? 금쟁이네. 매무수고에서 첫 번째 매자 매매업. 금쟁이네. 매매업. 오늘 너무 쉬운 것 같는데 문제가. 5번. 무개공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잘 팔리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매도 의뢰인부터 법정 보수 외에 수급이 더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 순가 중개계약 하기로 했죠. 근데 약정 자체만 가지고는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답은 4번. 자, 14번. 옳은 것은, 자, 개공사가 토지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 개공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개사무소 소재지관을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라. 그런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물건 소재지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한테 가야죠. 그 다음 개공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라. 그런가요? 당사자들이 직거래했으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임대차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직 무슨 신고만? 매매. 근데 이거 답을 한 사람이 많죠? 네. 이거 틀리면 매매 좀 맞자고 하니까 안 맞으니까 여전히 틀려. 안 맞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직 매매 계약만. 자, 3번. 중개거래의 경우 소공사가 신고서 제출 대행하는데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는 안 되죠? 그 다음 중개거래의 경우 개공사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도 신고사항에 포함되나요? 그렇죠. 중개거래는 개공사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일 부실 조건에 당사자끼리 할 때는 이건데 개공사는 마지막 개공사 이거 들어가죠. 5번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검증 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관이나 등기 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죠. 세무서장. 그래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자, 답은 4번. 자, 15번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비교한 내용이다. 옳은 거.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소식을 정해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틀렸죠? 어디에만? 거래계약서만. 확인설명서는 이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또 어떤 소식이 있죠? 그렇죠. 일반 중개계약서. 자, 그러니까 국장이 표준 소식을 정해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 이렇게 두 개만. 그 다음 2번 개공사가 법정 소식을 사용하여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받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 그런가요? 소식 위반이면 다 뭐라고요? 업무정지.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소식이 없으니까 작성하지 않더라도 제재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작성해야죠. 법정 소식은 없지만 작성해야죠. 그래서 업무정지. 3번 개공사는 소식을 작성한 경우 거래계약서는 3년 보존 확인설명서 5년인데 바뀌었죠. 거래계약서가 5년 확인설명서가 3년. 그 다음에 4번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는 중개 완성 시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중개 완성 시 계약이 체결될 때. 그 다음 5번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반드시 개공사가 작성해야 되고 고용인은 작성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렇죠. 소공사는 작성할 수 있죠.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 답 4번.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설명과 관련한 판례 내용이다. 일치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의 현황을 측량까지 하여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우리는 측량하라고 해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의무까지는 없다. 개공사가 확인, 설명해야 할 공법상 규제사항은 중개대상물이 행정법규상 제한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거나 또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이용 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법규 적용까지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는 괴로워서 못한다고 그랬죠? 지금 점수도 공법이 몇 점 나와요? 얼마 안 나오는 판에. 자, 그래서 그것까지 아니다. 3번. 개공사가 중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 지급일에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함에 있어 의뢰인의 확인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서 제한물권 상황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다면 중개대상물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거나 적어도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본 후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매도인 측은 중도금, 잔금 받을 시점에 또 저당권 설정하고 또는 이렇게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깨끗한지 확인해보고 줘라.
자, 4번. 중개계약에 따른 개공사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는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중개한다고 하더라도 확인 설명 의무가 생략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개공사는 중개 대상 물건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 의뢰인이 설명하면 족한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족한 게 아니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죠? 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건 우리가 많이 봤죠? 네, 판례. 자, 17번. 자, 주택 임차인 갑은 개공사 중개에 의하여 을소유 주택을 보증금 3,500에 월세 10만 원으로 2년간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을에게 지불하였다. 계약금은 볼 필요 없죠? 자, 그런데 임차인 갑이 지불해야 될 보수, 그러니까 일방한테 받는 거죠. 자, 환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4,500. 5,000 안 나오죠? 그러니까 10만 원에다가 70을 곱해서 700을 더하니까 4,200이죠. 4,200에다가 요율이 얼마라고요? 0.5. 0.5 곱하면 돼요. 5, 20. 5, 4, 20. 21만 원. 에?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한도에 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도에 비교하는 거 놓치지 말아야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계산할 때 동그라미 자, 치라고 하는 거. 자, 동그라미 다시 쳐봅시다. 뭘 치라고요? 계산할 때? 세 가지 말했잖아요, 세 가지. 물건이 뭔지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물건이 뭔지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 오피스텔 계산할 때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체크해가지고 틀린 사람 엄청 많아요. 여기도 틀린 사람 있었어요? 많았을 거예요, 그거. 그거 꼭 체크하라고 그랬잖아요. 물건이 뭔지 체크하고. 그 다음, 일방인지 쌍방인지 체크하라고 그랬죠. 일방인지 쌍방. 그 다음에 여기처럼 한도액 있냐 없냐 체크하라고 그랬죠. 이거 체크 안 하면 틀려요. 계산 다 해놓고. 자, 그래서 답은 3번, 20만 원.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행정,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거. 자, 지금 행정, 형벌 선고받은 경우 그랬죠? 그럼 우리 법상의 형벌은 3년이야, 3천만 원이야, 1년이야, 1,000만 원이야.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징역 아니면 벌금. 형벌은 두 개밖에 없어요. 자, 1번. 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결격 사유가 되고. 그렇죠? 결격이니까 반드시 등록 취소되죠? 그 다음 자격 취소도 되나요? 양대, 부, 정, 징, 징역형. 자, 이 법 위반 징역형이니까 자격 취소도 되죠? 자, 2번. 형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결격 사유가 되고. 자, 여기까지. 이 법이 아니라 형법은 저 법인데 징역형 받으면 결격 사유 되나요? 그렇죠. 징역은 이 법 저 법 안 따지잖아요. 여기 결격은. 그 다음 등록 취소 받죠? 근데 자격 취소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자격 취소는 안 되죠. 이 법이 아니니까. 자, 3번. 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 되죠? 결격이니까 뭐예요? 등록 취소 받죠? 그럼 자격 취소 받아야 안 받아요? 양대 부정 징역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징역형에 대한 선고가 있어요. 더군다나 앞에 중개사법 위반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한 징역형 선고가 있기 때문에 자격 취소도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결격 사유가 되고 등록 취소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말이 빠져버렸네. 300만 원 이상이란 말이. 거기다 쓰세요. 거기 벌금형 앞에다 300만 원 이상. 근데 이제 혹시 300만 원 이 말이 없어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하신 분은 4번도 답으로 하세요. 이게 편집하다가 빠져버렸나 보네. 혹시 4번으로 답하신 분? 네, 맞았어요? 네. 맞게 해줘야지, 한 개라도. 이거 편집하다가 빠졌네. 분명히 내가 써놨는데.
벌금형 받았다고 해서 다 결격이 되는 게 아니라 300만 원 이상 이면 편지받아가 빠져. 그 다음에 5번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자, 이 법이 아니라 저 법이죠. 이때는 이제 결격이 아니고 등록 취소도 받지 않는다. 네. 자, 19번. 자, 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협회. 자, 공인중개사는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 할 수 있다죠. 하여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설립의 주체가 누구다? 그렇죠. 그냥 공인중개사가라.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이래야 되죠. 맨 앞에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이제 괄호 열고 중개인 포함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들이 협회를 만든다. 그럼 2번. 협회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가요? 자, 먼저 정관을 만든 다음 그 다음에 창립 총회를 열어서 이거 통과시키죠. 그런 다음에 국장한테 뭐예요? 인가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합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을 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2번은 맞는다. 이 말. 그럼 3번.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지회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한다 그런데 10일 이내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며칠? 없어요. 이 말 없다고 그랬어요. 설치한 다음에 신고, 즉 사후 신고인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10일 이런 말 틀려요. 그 다음 협회는 개공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영리사업인 공제사업 그런데 공제사업은 그렇죠. 비영리죠. 비영리. 5번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권자는 국장이고 그런가요? 그렇죠. 지부는 시도의사, 지회는 시군구청장의 감독권자가 아니라 다 누가? 다 국장이죠. 다 국장. 그러니까 2번이 조금 이거 난해했다. 난해하더라도 3번, 4번, 5번 명확히 틀렸죠. 그리고 이제 1번도 주체반 찾았으면 또 그러니까 남는 거 좀 답이 이거 좀 어렵다고 느껴지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걸 답으로 하면 돼요. 명확한 것부터 제껴 나가기 시작하겠어요. 자, 20번. 자격증과 관련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자격증 분실 훼손에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는 누구 찾아가라? 교부한 시도지사 찾아가야죠. 네. 자, 3번. 자격증을 양도대한 사실을 적발한 사무소 소재지관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맞죠? 처분까지 하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절차만 거치고 통보해줘라. 왜? 교부한 시도의사가 처분권자이니까. 그 다음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 자격증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는데 사무소 소재지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할까요?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할까요? 취소 처분을 한 사람한테 반납해야겠죠? 그럼 자격 취소 누가 때려요? 교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내야 돼요? 교부한 사람, 즉 취소권자에게 반납해야죠. 취소권자에게. 네.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고 5번.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이를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 통지한다. 맞죠? 오직 자격 취소에만 있는 절차죠. 오직 자격 취소에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답은 4번. 자, 21번 보겠습니다.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비교한 것입니다. 옳은 거. 1번. 자,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요?
업무정지 아니고 등록 취소는 있어요? 다 없어요. 다 거짓말이야. 말을 만들지 말고. 아니 아까 좀 전에 했잖아요. 보고 통지는 오직 어디에만 있다고? 자격 취소에만 있다고 그래. 5일 이내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격 취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다 막 이거 말을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서 함정을 판다 이 말이지. 자, 2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자, 여기까지. 그래요? 취소 반납하죠? 며칠 이내? 7일에 반칠이 이렇게 7일에. 그런데 업무정지는 반납해야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답 2번 나온. 자, 3번.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가요? 등록 취소가 청문이고 업무정지는 의견 제출이죠. 의견 제출. 그 다음에 4번. 등록 취소를 받으면 공인중개 자격이 취소되나요? 자, 그러면 자격 취소된다고 했으니까 얼른 자격 취소 떠올리라니까요. 양대 부정칭. 여기에 등록 취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암기만 얼른 떠올리면 된다. 자, 근데 반대로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나요? 왜? 자격증이 없으면 취소되면 중개는 다 취소되게? 결격이니까 취소된다고 해야지. 결격이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되죠. 왜?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 결격이면 필요적 취소. 그래서 취소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 취소 왜 안 된다고요? 결격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이잖아요. 그렇죠.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도 알고 대답하는 건지 몰라 지금. 물어보면 몰라. 맨날 그래 맨날. 지금 벌써 이 얘기를 몇 번 해 몇 번이야. 전 지겨워 죽겠네 아주. 또 머리 뒷골 땡기네 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막 말을 하면 울려가지고 아프더라고요. 흥분 안 하게 해야 돼. 막 좀 화가 나. 이게 뭐 핏대 선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이게 신경이면 뭐 피가 가장 많이 통하는 여기가 통로래요. 의사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혈액이 와가지고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또 다시 나간대. 그러니까 여기가 정체된대. 그 병목 현상이 있는 데가 여기래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아프대요. 만약에 잘 안 통하고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 아프면 안 좋대요. 이게 하여튼 안 좋은 거네. 자, 22번. 22번. 자, 중개사법상 과태료 처분 사유 중 부과권자가 서로 다르게 묶인 것은. 자, 그럼 과태료. 자, 국장이 하는 때는 누구를 상대로?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 그 다음에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시도의사. 또 연수교육 안 받았다? 담당자가 시도의사니까 시도의사. 그 다음 개공사에 대해서는 국장. 아니, 그러니까 등록관청. 그리고 이제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같으면 이제 신고관청인데, 여기는 중개사법 이제 그랬으니까 봅시다. 정당한 사업 시 연수교육 안 받았다 누구예요? 시도의사. 이제 이런 것은 서로 다르게 묶었냐 이러니까, 앞에다 얼른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 협회니까 누구예요? 국장. 그 다음에 휴업신고 안 했다? 등록관청. 중개인이 문자 사용 안 하면 이거 100만 원 과태료니까 누가? 등록관청. 개공사 등록 취소받고 7일 이내에 반납 안 했어요? 등록관청이죠. 개공사니까. 그 다음에 자격 취소받고 반납 안 했다? 시도지사. 거래정보사업자니까 국장.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했다? 등록관청. 그럼 서로 다른 건 몇 번? 4번. 근데 이런 거 푸는 요령도요. 1번이 기억이잖아요. 비읍이죠. 그럼 기억 있고 얼른 비읍 읽으면 되죠. 이렇게 제껴 나가면 되죠. 기억하고 비읍을 먼저 써놓고. 그러니까 기억에다가 시도의사 쓰고 비읍에다가
이것도 시도해서 같잖아요. 그럼 1번 제끼고. 그 다음에 2번이 니을 미음이니까 니을을 보세요. 이거 중개인이니까 등록 관청이고 미음 이것도 등록 관청이죠. 그러니까 제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다 찾아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좀 빨리 찾죠.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면. 자, 그 다음. 자, 다음 보기 중 개공사 갑, 을, 병이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을 바르게 묶은 것은 그런데 이제 이게 뭐예요? 자, 지금 이제 갑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공사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자, 지금 갑이죠. 갑이 지금 소공사 A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A가 자격 정지 얻어 맞았어요. 그러면 소공사가 자격 정지 얻어 맞으면 자격 정지 기간 동안 뭐예요? 결격. 결격이니까 고용인이 결격이면 2개월 이내 해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퇴출시켜야죠. 그런데 퇴출시키지 않고 일을 시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개공사는 어떻게 돼요? 사부 결격 이양 정상할 때 그 정자에 해당돼. 이 정자가 두 개가 있죠. 자기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필치고 이런 식으로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소공사한테 일을 시키면 필치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등록이 그러니까 필치라고 쓰는 게 낫게.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죠. 그런데 자 이렇게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키니까 소공사 A가 일을 해요. 그럼 소공사는 어떻게 되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해버리니까 얘는 자격 취소가 돼버려요. 취소. 누가 더 억울해요? 자격증 날아가는 게 억울해요. 등록 취소는 자격증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 시킨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실은. 그러니까. 자, 그러면 갑은 필취니까 일단 놔두고 이 두 번째. 을은 중개의뢰인과 존속계약을 체결하고도 중개대상으로 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자, 정보 공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임취죠. 네. 그 다음 병은 거래 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되었는데도 해당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뭐예요? 업무정지. 다음 몇 번? 2번. 자, 24번입니다. 다음은 중개사법상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무교육과 면적 대리에 따른 면적 대리업을 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서로 비교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그럼 중개업과 면적 대리 비교하는 거 있어요. 자, 1번 중개업을 위한 실무교육은 누가? 시도이사. 매수신청 대리는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그 다음 2번. 법인의 경우는요, 사원, 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중개업은.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는 누구만 받아요? 대표자만 받아요.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는 법인 같으면 누가 해야 되냐면 대표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럼 분사무소에서 매수신청 대리할 때는 누가? 책임자가 아니라 대표자라니까요. 대표. 만일 책임자가 한다면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없어요. 안 받아요. 대표자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신청 대리는 법인이라면 대표자만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만 받아요. 3번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동일하다. 이내로 동일하다인데? 그런가요? 둘 다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건 맞아요. 그 다음 중개업을 위한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에서 32시간인데 매수신청 대리는 32시간에서 44시간. 네. 5번 중개업을 위한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 하지만 그런데 바뀌었어요. 중개업은 평가가 없어요. 매수신청 대리의 평가가 포함돼. 이게 이제 바뀌었네. 서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잘못된 거. 자,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딱 3개 파트로 외우라고 그랬죠. 첫 번째 거짓 신고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야.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3천만 원이야. 나머지는 다
500만 원이야. 이렇게 딱 세 가지 기억합니다. 자, 일반 신고 의무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500.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고를 거짓으로 했어요. 거짓이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야. 3번. 건물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개공사에게 거짓을 신고해 달라고 당사자가 요구를 하면 거래 당사자는 그냥 500만 원이죠. 요구니까. 틀렸네요. 4번. 자, 신고 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거짓이니까 뭐예요? 100분의 5이야. 그 다음 신고 의무자가 관할청으로부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시.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니까 3천만. 자, 근데 조심할 것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그러면 뭐예요? 그건 500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만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럼 26번.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